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캐럴라인 웰치 지음, 최윤영 옮김,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실천할 만한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에도 연습이 필요한데요. 마음 챙김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마음 챙김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판단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마음 상태이며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음 챙김을 실천할수록 심신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인생의 기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다양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습관화된 행동이 줄어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를 더 아끼게 되며 적시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기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경험은 마음 챙김의 대상이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는 신체의 감각 경험과 머릿속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 챙김이 우리 일상으로 점점 더 파고들면서 기본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배움을 통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실천과 비형식적 실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형식적 실천에는 절차와 기간 등 특정 양식이 존재합니다. 명상, 요가, 태극권, 기공 같은 훈련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비형식적인 실천에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에 얼굴을 대고 느껴보기, 친구와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일몰을 바라보며 석양빛에 감동하기, 이 모두가 비형식적 마음 챙김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비형식적 실천은 우리 일상에서 마음 챙김의 획기적인 잠재력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초 만에 시작하는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몹시 복잡하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픈 업무를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 목록에서 하나를 정해 1분 정도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언제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단순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 호흡에 집중하기.
앉아 있어도 좋고요. 서 있어도 좋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내쉬는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시는 호흡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1분 동안 지속하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오래 해도 좋습니다. 2. 대상 하나에 집중하기. 집중할 대상 하나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창문 너머의 아침 햇살도, 나무 한 그루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좋습니다.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냄새도 좋습니다. 3. 일상적인 행동 하나에 집중하기. 신발을 신거나 문을 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매일 되풀이하는 일상의 행동 하나를 골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됩니다. 4. 감사 메일 보내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감사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5. 디지털 기기 끊어보기. 단 몇 분이라도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을 완전히 끊어보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6. 관찰하기.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온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됩니다. 사과 한 알, 나뭇잎 한 장, 회사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자신이 주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힘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상으로도 많은 이점이 뒤따릅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물론 불안과 우울 수치도 낮게 나왔습니다. 또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오는 각종 수치심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나쁜 식습관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 자비는 신체의 면역 기능을 비롯해 삶의 만족감, 행복 지수, 감사하는 태도,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자기 자비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내면의 힘과 함께 대처 능력, 회복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다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내면의 비판자가 되느냐, 협력자가 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자비의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더 정직하고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치부하고 제멋대로이거나 나약한 사람의 특징이라 여깁니다. 이 외에도 자기 자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물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 자비는 내면의 힘을 길러 평범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회복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친구로부터 위로나 축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즉,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건강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고 심장마비나 발작의 위험도 낮습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률은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이들은 염색체 손상 위험이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밤에는 숙면을 취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은 삶의 의미와 행복, 자존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살면서 부딪히는 각종 난관을 위협이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능력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버라 해거티 기자는 자신의 저서 인생의 재발견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교육이나 부의 정도보다 인간의 장수와 행복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요. 요컨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좀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고 따라서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삶의 목적을 갖기 위해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도 좀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것,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자기 돌봄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 돌봄은 내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를 보살피고 위로하듯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자기 돌봄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면 한결같이 비슷한 대답이 나옵니다. 나를 돌보는 방법 같은 건 배운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못한다. 도저히 나를 돌볼 시간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수는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에 나를 위한 항목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일 하랴, 아이들 돌보랴, 남편과 부모님 챙기랴, 온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 한 번씩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고 몸과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챙길 시간은 사치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 한 구석이 기어이 고장나고 맙니다. 마음 챙김 강사 샤론 셀즈버그는 자기 돌봄이나 자기 자비의 필요성은 망각한 채 다른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할 경우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쌓인다고 지적합니다. 꿈을 쫓는 것 또한 자기 돌봄 행위 중 하나입니다. 10대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 탐비는 과거에 한 대학 병원에서 체중 감량 센터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탐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간호학 학위를 따야지. 이후 탐비는 자신과의 약속대로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간호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6개월 후면 탐비는 학교를 졸업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탐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병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라고요. 자기 돌봄은 삶의 목적을 이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목적 성취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뿐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기쁨의 순간에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를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함께 울어주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영원한 지원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평온과 마음 챙김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면의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